자, 미국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의 주요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크다. 이 이란을 공격해서 얻을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그러면 현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친미 정권을 세운다는 어떤 그런 보장도 없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모든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댄 케인 합참의장 하면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 장군이 지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의 얘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깝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란 공격을 댄 케인 장군은 반대한다.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에 사실 미 국방부에서 여러 장성들이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크다. 반대 의견이 좀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댄 케인 합참의장이 반대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백악관 내에서도 좀 입지가 크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발언권이 좀 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군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합참의장이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자신의 SNS에 또 글을 올리면서 가짜 뉴스다.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반대에는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반대 사유는 이란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작전에서는 만약에 군사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많은 양의 미사일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오히려 미사일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 미국의 방어하는 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년이 지났고 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이렇게 연이어 전쟁이 발생하면서 양쪽에 상당히 많은 이제 미사일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탄약수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자체 방어막에 사용할 탄약 비축량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란에까지 이제 탄약이 엄청나게 소모되면은 이제 국내 수요도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 검토 자체가 이제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르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이 오히려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이 워낙 쉽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란 군사 옵션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결코 베네수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걸 좀 강조를 하고자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그 체포작전이 거의 뭐 진짜 첩보작전처럼 완벽하게 수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란도 뭐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오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란의 정권 교체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이란 공격을 미국 내에서 계속 검토를 하면서 나왔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란의 현재 정권을 만약에 이제 군사 공습으로 무너뜨려도 네. 차기 정권이 과연 이제 친미 정권이 나올 것인가 그거를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전후 처리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이란 공격과 관련해서 반대론자들이 계속 제기를 해온 게 이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란이 지금 반정부 시위대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도 딱히 현재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집권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 정체를 수립하려는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대부분 이제 민생고를 이제 좀 해결을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서 출발을 한 시위였기 때문에 네. 완벽한 국가 전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건데요. 음, 이란의 또 신정 정권 체제가 지금 47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제 정권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야권 세력이라는 게 전무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의 지금 생존자인 레자 팔레비 왕자가 미국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이란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란에는 기반이 전혀 없어서 정권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란 신정 정권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신정 정권을 수호하는 이제 무력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이런 혁명 수비대 이제 그런 군벌 세력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이란 정권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좀 미국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습을 하기 위한 준비를 속속들이 갖춰가는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에 대한 그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네, 여기에는 좀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공습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 이란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너무 많이 표명을 해온 게 이제 독이 됐다는 건데요. 아하. 이 계속해서 이제 이란과 관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히 실패를 했지만 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방법이 실패를 해도 군사적으로 이란을 무너뜨려서 핵 포기를 시키고 이란의 민주화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인기몰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관세 정책도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지금 대외 정책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감이 한층 커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우파들 입장에서는 네. 이 이란 민주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내 유대계 인사들이 이란 문제가 또 이스라엘 안보랑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란 공격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의 강경책을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이제 우파의 자신의 이제 표밭을 생각을 하면은 이란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또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 상태에서 결국 지지층을 실망시킬 수 없고 만약에 물러서면은 이제 미국이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반대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강경책을 써야만 하는 이제 좀 코너에 몰렸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자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상당한 어떤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듣다 보면 어쨌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 가능성 이것이 상당히 지금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제로 공습을 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미국 안팎에서는 이제 이란 공습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게 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여행계 그리고 공간 주재원들한테 대피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네. 미국의 군사적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에서 파견한 두 번째 항공모함인 이제 지금 지중해 진입을 했고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크레타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스라엘 해안 지역으로 곧 이동을 해서 이란 공습 작전을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내 미군 전투기들도 지금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서 대고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50대에서 200대가 모였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만 내리면은 곧바로 공습이 시작될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은 그렇게 공습만으로는 항복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은 그렇게 완전 전격적으로 시작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제한적으로 공습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피해 논란 상대가 다시 협상에 응하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또 다시 공격을 하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상대방이 이제 말 그대로 코피를 터뜨릴 정도로만 때린 후에 어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걸 반복하는 그런 작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타결짓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처럼 될지는 좀 미지수라는 거죠.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포기 문제를 놓고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농축한 우라늄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완전히 제출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란은 절반은 우리가 반출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네. 예, 대신에 IAEA의 감시 하에서 60% 농축 우라늄을 20% 농도까지 낮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우라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간격이 좀 큰데요. 예, 굉장히 좀 큰 쉽게 상황입니다.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은 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물동량의 20%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제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일대의 주요 이제 해상 무역로가 네. 이란에 의해서 봉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제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에 심각한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제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